현재의 대조한 수요 집회라는 일본 혐한 매체의 억지 보도. 일본 혐한 매체인 JB 프레스에서 이정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이지만 일본 사람인 것 같은 자가 기고한 현재의 태조 한국 위안부 지원단체의 수요 집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8월 15일 광복절에 게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수요 집회는 지난 7월 3일 0시 이후부터 집회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종로구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이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라는 전제하에 7월 3일 0시부터 정의연이 지난 28년간 수요 집회를 열어온 소녀상 앞 자리를 비롯한 인근 장소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는 사전신고 대상이어서 열 수 없지만 기자회견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입니다. 기고자는 8월 12일 옛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던 부지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상 옆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주도하는 1452회 수요 집회가 제8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을 맞아 세계연대 집회와 동시 개최되었지만 세계연대라는 말이 공할 정도로 조용했다고 합니다. 한국 미디어는 대규모 집회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참가자는 100명도 안 될 정도여서 오히려 취재진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기고문은 정의연과 수요 집회에 쏟아지는 세상의 차가운 목소리, 검찰은 윤미향 의혹의 해명에 소극적, 겨우 윤미향 의원의 청취를 시작한 검찰이지만 으로 나누어서 작성됩니다. 정의연과 수요 집회에 쏟아지는 세상의 차가운 목소리에서는 집회 참석을 예고한 이용수 씨는 홍수 피해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집회가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석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고문에서는 이용수 씨가 수요 집회가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석을 취소했다고 하고 있지만 대표적 혐한 신문인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전 국민이 수해 등 재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집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가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수요 집회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어린 학생들이었고 이들의 가슴에는 반일 행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손에 든 플래카드에 적힌 슬로건은 반일만이 아닌 미국의 방해에는 해방으로, 윤석열 구속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선일보의 허위와 배반의 100년 등등 반일의 반미, 검찰과 보수 미디어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가지 주장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검찰의 강압적 조사 태도, 지나친 수사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과 질의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연의 성찰과 비전위원회 최광기 대표는 정의연의 운동행위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집회의 뉴스를 전한 기사에 정의연과 수요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혹의 해명에 소극적에서는 이용수 씨가 윤미향에게 속았다. 정의연에 모인 기부금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고 폭로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윤 씨가 개인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 정의연의 회계장부 불량 기록 등의 의혹이 미디어에서 잇따라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 개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윤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미디어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검찰이 윤 씨의 수사에 소극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사 기밀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윤미향 의원이 여당 소속으로 정의연이 문정권의 반일 파트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윤미향 의원의 청취를 시작한 검찰이지만에서는 13일 오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횡령과 배임, 기부금 편법 위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윤미향 씨와 정의연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선일보 등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14일) 한국 정부가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정부는 할머니들이 이제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비난 메시지보다는 앞으로 위안부 운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의연이 주도해온 위안부 문제에 반감을 가진 한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행사에 참가한 이용수 씨도 수요 집회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비판에 의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수요 집회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면서 기고문을 마칩니다. 이런 기고문에 대해서 일본 넷 우익들은 어떤 생각을 댓글로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집회 같은 건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좋지만 떠들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 멘탈리티는 이 나라의 역사와 유교 문화에 의한 서열 사상을 이해할 정도로 분명해진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깊이 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 다음 댓글입니다. 기사의 내용 운운하기보다도 이 부분에서 조금 웃어버렸다. 반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숨길 생각조차 없어졌다는 것이군. 머릿속이 좀 이상하다는 상태라면 이렇게 한 복판의 직구는 못 던질 것 같아.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미디어는 대규모 집회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참가자보다 오히려 취재진 쪽이 많았다. 이날 참가자는 100명도 안 되는 규모였다. 다음 댓글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집회에 있는 것은 돈을 노린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 고급 위안부도 포함해 진정한 피해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100표.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들에게 더 이상 달콤한 국물을 마시지 말고 평범하게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로 끝나고 있으니까 냉정하게 무시하면 좋습니다. 다만 국가 간 합의를 깨는 행위에는
보복 조치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홍수 피해하의 개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단체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참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론의 풍향을 민감하게 감지한 끝에 결석했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미 문재인은 한국의 사법, 입법, 행정의 3권을 손에 넣었다. 한국은 일족 독재, 강권 국가인 북한과 손색 없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당연히 최대의 공로자인 정대협, 정의연에는 아무런 처벌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지가 한국 보수파의 반발과 많은 국민의 불신을 사 결국 무너진다. 다음 댓글입니다. 위안부 지원단체의 진정한 목적은 기부금 모으기인 것 같아요. 일본으로부터 배상금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기부금 모으기를 영원히 계속한다. 즉 위안부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해결을 방해해 왔겠지만 한국 국내에서 사기였음이 증명되었으니 해산하는 편이 신상해졌습니다. 당연히 반일 정책의 재래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